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대인재 수학 강사 심재원입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들 와주셨네요. 요즘 설명회 다니시느라 굉장히 정신 없으시죠? 네, 그 입시에 좀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보통 요 6월 한 초여름 때쯤부터 슬슬 고민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오늘처럼 입시 설명회도 좀 다니고 그러시는데, 지금 뭐 이렇게 오늘 더운 날씨에 일단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발걸음 하신 만큼 부디 오늘 알차고 좋은 정보 조금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설명회 첫 시작을 제가 일단 하게 됐는데, 오늘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게 한정적이고, 그리고 또 입시와 관련해서도 어머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입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따가 제 뒤에 이어서 입시 소장님께서 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런 입시와 관련된 얘기보다는 일단 제가 어떤 예, 제가 어떤 강사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이름은 많이들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강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심재운이라고 하고요. 시대인재에서 강의를 23년 7월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만으로 딱 2년이 돼요. 다음 달이 되면 딱 만으로 2년이 되고, 그때 23년 7월에 그 예비고1 조기개강반,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께서 이제 딱 등록하시려고 하는 그 조기개강반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 학교를 졸업하고 수학 강사로서 바로 이 업계에서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콘텐츠 개발자라는 직업으로 이 업계에서 일을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콘텐츠 개발자라는 말이 조금 뭔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수학 문제나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푸는 문제집 있잖아요. 그런 수험서, 이런 문제집들을 집필하는 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2016년 17년쯤에 그 오르비북스라는 곳에서 그 베스트셀러까지 올랐던 마야겐제라는 책을 당시에 집필을 했었어요. 수능 수험서입니다. 그러니까 고3 수험생들과 이제 재수생, 삼수생들이 푸는 수능 수험서였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시대인재에도 서바이벌 모의고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상당수 집필을 했었고, 그리고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오늘 마이크 상태가 조금 이상하네요. 그 메가스터디의 그 H 선생님, 아마 실명 말씀 안 드려도 누군지 다들 아실 텐데, 그 H 선생님의 모의고사랑 인강 이제 수업 교재 같은 것들 다수 제가 집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능 콘텐츠, 수능 문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일로서 이 교육업계에 먼저 이렇게 발을 좀 디뎠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메가스터디의 계열사에 입사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학원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어머님들 그 대구 수성구 범어동이라는 지역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강남 서초 송파에 거의 준하는 대학 입결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제 제가 지금 대구 그 메가스터디 대구 러셀학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플렉스 학원을 제가 런칭을 해서 거기서 2022년까지 원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2023년 재작년부터 이제 이 시대인재로 거취를 옮겨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년 정도 지금 강의를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중3 학생들, 예비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 개강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월부터 그 다음 해 12월까지 이렇게 약 1년 정도를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내신 대비 정규반 운영하고 있고, 방학 때는 이제 스파르타 특강 같은 것들도 수업을 이제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좀 제 소개를 드리면, 그래 너가 뭐 어떤 거 하던 놈인지 알겠다, 뭐 하다 온 놈인지 알겠다, 근데 그래서 이 학원 와서 2년 동안 뭐 했니, 뭐 이런 생각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금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3년 그리고 24년 이렇게 두 해 동안 7월부터 11월까지 조기 개강반 운영을 했어요. 지금 일단 여기 총 18명이라고 돼 있는 건 이제 처음 개강했을 때 인원은 아니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인원이 조금 변동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11월 정도까지 거의 이제 수업이 막바지에 다다르는 그 시기까지 이제 제 수업을 열심히 잘 따라와 준 친구들 에 한해서 몇 명의 학생이 지금 시대인재의 S반 중에서도 이제 공쌤반, 박쌤반에 이제 입반을 했는지 그 인원수를 좀 숫자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해에는 18명 중에 절반인 9명이 공쌤반,
영석쌤 반에 이제 입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두 번째 해에는 18명 중에 13명이 공쌤 반, 박쌤 반에 입반을 했어요. 그리고 이 13명 중에 이제 8명이 공쌤 반으로 입반을 했는데 뭐 이제 학원 팀장님께 전달받기로는 역대 이제 조기 개관 중에 S반, 공쌤반으로 그만큼 올린 건 신기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뿌듯했는데 뭐 그리고 여기 이제 꼭 공쌤반, 박쌤반에 올라가지 않은 친구들도 이제 다른 S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 시대인재는 아니지만 타 학원의 뭐 1레벨, 2레벨 이런 곳으로 이렇게 좀 더 높은 레벨로 진학한 학생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렇게 18명 중에 그러면 다 올려보내고 남은 친구들은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면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작년에는 한 명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원 측에서 팀장님께서 제 걱정을 오히려 좀 해주셨어요. 선생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올려보내는 건 좋은데 이렇게 남지 않으면 이제 쌤반이 운영이 좀 힘들 텐데 제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죠. 그럼 열심히 모아주세요. 새롭게 또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찌됐건 저는 지금 이 조기 개강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을 최대한 역량을 끌어올려서 더 높은 레벨의 반으로 올리는 걸 그거를 좀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7월쯤부터 6월 7월쯤부터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 이렇게 조기 개강반 등록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제 생각에는 그 다른 친구들보다 단 몇 개월이라도 일찍 고등학교 수학 공부 이렇게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서 이제 11월에 있을 이제 여러 학원의 이제 입반 테스트들 그때 또 공통 수학 1, 2 1학년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보통 2학년 과목까지 전부 다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입반 테스트 잘 봐가지고 뭐 S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1레벨, 2레벨 더 높은 레벨에서 이제 정규반에 딱 이제 안착을 해서 고등학교 입학하고 이렇게 좋은 높은 레벨에서 시작하는 걸 아마 대부분 목표로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조기 개강반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머님들의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제 반에 남아있는 학생이 많이 적어지더라도 잠재력이 조금이나마 있는 학생들 최대한 역량 끌어올려서 더 높은 레벨로 올려보내는 걸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제가 조기 개강반을 운영하면서 이런 성과를 이뤘다는 걸 조금 이렇게 숫자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 이렇게 좀 무게를 두고 수업을 하길래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좀 잘 올려보낼 수 있는가 그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제 소개를 해주실 때 이제 컨텐츠에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강사다라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릴 때도 제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에 다른 강사들과 저의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는 강의 경력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컨텐츠를 개발했던 경력이 상당히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컨텐츠 계속 컨텐츠란 단어를 쓰는데 어머님 컨텐츠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수업 내용입니다. 수업 내용. 이 수업 내용이라는 것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강사들은 저마다 이 수업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일종의 메시지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제는 뭐 이렇게 푸는 것보단 이런 접근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틀렸으면 이 다음에는 이걸 풀어보는 게 좋겠다라든가 이런 나름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수업 교재나 아니면 숙제나 아니면 테스트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사의 의도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교재, 수업 자료, 컨텐츠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건데, 근데 어머님들 그 좋은 자료, 좋은 수업 자료, 수업 교재 혹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렇게 교재 이렇게 꺼내서 딱 보고 이쁘네, 좋은 교재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뭐 디스콜 이렇게 검색 좀 해보십니까?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 솔직히 좋은 교재라는 걸 판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그냥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터넷 같은 데서 강의평을 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가 수업 한 몇 번 듣고 와서 한 3-4번 듣고 와서 아이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경우가 아마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 그거는 이미 조금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아이가 3번이건 4번이건 수업을 그래도 몇 차례 듣고 와서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전달받는 거다 보니까 이미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아이가 수업 한 몇 차례 듣고 나서 수업 자료 좋아 엄마 라고 말하면 다행인데 근데 갑자기 이미 한 1-2주 지났는데 엄마 이 선생님 수업 자료 별로야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미 한 시간은 2주 정도가 지나버렸는데 이거 그동안 냈던 수강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난 우리 아이의 시간이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사전에 미리 최대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디스쿨 같은 이제 인터넷 강의평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제 그 강사의 컨텐츠 개발 경력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컨텐츠 개발 경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컨텐츠 개발을 직접 해봤던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커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수능 기출 문제 아니면 뭐 평가원 문제, 이런 문제 하나하나 정말 좋은 문제다라고 다들 많이들 그렇게 들으셨고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수능 문제 하나 딱 갖다 놓고 이 문제가 왜 좋아? 라고 물어보면 이제 저마다 나름 분석을 해서 막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할 거예요. 뭐 이런 게 좋고 이 부분이 어렵고 이 조건이 신선하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런 코멘트들을 강사마다 또는 이제 수학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다니던 시절에 그 수학 문제 연구부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수학 문제 정말 잘 푸는, 그 난다긴다 하는, 수학에서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수학 문제를 참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었는데, 그때 뭘 느껴봤냐면 수학 문제를 만들어본 친구랑 만들어보지 않은 친구는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실력 차이가 크구나. 그러니까 잘 푸는 거랑은 별개구나. 그리고 그걸 또 잘 설명하는 거랑은 별개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선택하실 때도 그 강사가 콘텐츠 개발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오르비 북스에서 그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마약인재라는 책을 집필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 책을 제가 혼자 집필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그 팀이 있었어요. 마약팀이라고, 이렇게 이 어감이 조금 그렇긴 한데 마약팀이 있었어요. 저 포함 5명인데 그 마약팀 5명 중에 2명은 지금 시대인재 콘텐츠 팀에서 여전히 그 수학 문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저 포함 나머지 3명이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그리고 그 이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김정문 선생님 그리고 정태양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은 지금 저보다 훨씬 이제 강의를 먼저 일찍 시작하셔서 여기 시대인재에서 이미 연차가 꽤 쌓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랑 같이 오랫동안 수학 문제를 개발하셨던 분이고, 그분들 강의평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문제 그 수업 자료 좋다는, 컨텐츠 좋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수년 동안 수학 문제 콘텐츠 개발을 해왔던 입장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수학 문제, 좋은 문제, 중요한 문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은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예리하다고 조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저의 매력을, 나름대로 강점을 이렇게 어필을 해도 이렇게 조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쌤 개발 경력 보니까 다 수능 콘텐츠던데 고3 학생들 풀고 재수생들 푸는 그 수능 콘텐츠 만드신 것 같던데, 근데 이제 우리 아이는 내신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신 콘텐츠랑 상관이 있어요? 그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래서 그거 잠깐 조금 한번 좀 코멘트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리고 일단 조기 개강반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는 거 조금 이따가 커리큘럼 그 시간표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대수랑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2학년 내신에 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학년 내신에 하는 과목. 그리고 얘네들은 수능의 직접 출제 범위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오는 과목입니다. 수능에서 나오는 과목, 직접 출제 범위, 공통 범위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일단 우리가 그 7월부터 11월까지 그때 같이 뭐 기출 문제들도 풀고 뭐 평가 문제들도 풀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수능 콘텐츠를 담당했던 그 경력이 이 7월부터 11월까지 굉장히 아주 제대로 발휘가 될 커리큘럼이 딱 오히려 이 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1학년 공통수학 1, 2 요거 내신할 때는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자, 요때도 이제 공통수학 1 예를 들어서 단원 보시면 여기 이참수라는 단원 나오고 그다음 경우의수라는 단원 나오는데, 어른들 그거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 수능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이 수능 직접 출제 범위에 있는 과목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도 말씀은 조금 설명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참수라고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저 단원명이 정확하게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예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근데 그 2차라는 말 뚝 떼놓고 보면 함수랑 방정식의 관계거든요. 근데 그 함수랑 방정식의 관계가 지금 잘 보면 여기 대수라는 과목에서 지수 함수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 배워요. 그거 지수 함수와 지수 방정식의 관계로 푸는 겁니다. 그 다음 로그 함수 배워요. 그 다음 로그 방정식 배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삼각 함수 배워요. 그 다음 삼각 방정식 배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미적분 1에서도 미분이라는 거 배웁니다. 여기서 3차 함수 4차 함수 배우는데 3차 함수 4차 함수 배운 다음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배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실제로 수능 직접 출제 범위 아니고 뭐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거 되게 쉬운 과목은 맞습니다.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과목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 배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그 2차가 3차로 바뀌고 4차로 바뀌고 지수로 바뀌고 로그로 바뀌고 삼각으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소재만 살짝 바뀌고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1학년 때 배웠던 아주 중요한 핵심 수학적인 개념이 2학년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능에서 직접 다루는 범위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어떤 수학적 개념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공통수학 1 1학년 과목을 가르칠 때도 훨씬 더 수능적 사고를 잘 키워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경우의 수라는 파트가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공통수학 1의 가장 뒷단원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또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시죠? 이제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무조건 보게 되죠. 그 확률과 통계의 첫 단원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인데요. 그 여기 공통수학 1 맨 뒤에 있는 이 경우의 수 여기서도 가장 마지막 단원이 순열과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연계가 돼요. 그래서 이 공통수학 1을 잘 만들어놔야 그래야 이제 실제로 수능 직접 출제 범위인 2학년 과목까지 잘 연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가 길었는데 좀 한번 정리하자면 실제로 수능 콘텐츠를 오랫동안 개발해온 제가 이렇게 내신 강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요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걸 그걸 좀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하는 수업 좀 커리큘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7월 19일 토요일에 개강을 해서 저희가 총 13회 정도 일단 대수 과목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9월쯤부터 11월까지 뭐 중간에 약간 휴강 기간이 있긴 할 거예요. 시험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휴강 포함해서 약 11월까지 그때 총 13회로 미적분 1 이렇게 나갑니다. 뭐 회차는 그때 조금 늘 수는 있어요. 아마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한 총 합쳐서 28회, 그러니까 14까지 늘 수는 있습니다. 아마 근데 줄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해서 실력 난이도로 지금 대수랑 미적분 1을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실력 난이도라고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난이도가 실력 난이도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런 수업 난이도는 실제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가면서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가 뭐 미분 파트를 나가고 있는데 미분 생각보다 애들이 잘 따라와. 그러면 그때 수업 자료 바로 바꿉니다. 약간 심한 난이도까지 가요. 그럼 일방적으로 다 심한 난이도로 하냐? 일방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아이들 상황을 보고 요 단어는 심한 난이도로 가도 되겠는데 싶은 단원들은 조금 더 어렵게 끌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실력 난이도라고 써놓긴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약간 실력 플러스 심화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영 못 따라온다 싶으면 아마 심화 레벨까지 가는 그런 그 단원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 그래도 보통 미분 여기는 하도 많이 연습을 해서 그런지 좀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잘 따라오는 단원 정도는 이렇게 심화 레벨까지 조금 난이도가 살짝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조금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 이제 아까 제가 이 수업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수업을 듣고 학생들이 11월이 됐을 때 저보다 더 높은 레벨의 반으로 가서 잘 적응하기를 바란다.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고 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올라갔던 친구들하고 아직도 이렇게 좀 연락하면서 지내거든요.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뭐 이제 기말고사는 아직은 안 봤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중간고사 이제 성적 나온 거 연락 받아서 들어보면 뭐 100점 맞은 친구들도 있고 또는 100점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잘 보기는 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해줬던 얘기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한테 그 대수랑 미적분 1 그러니까 2학년 과목은 진짜 어려운 난이도로 잘 배워서 공센반 박센반 가서도 진짜로 적응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근데 그 겨울방학 때 1월, 2월 그때 그 공센반 박센반에서 이제 뭐 이런 1학년 과목, 그러니까 공수 원투 이런 것들 좀 배우는데 거기서 좀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약간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저랑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2학년 과목 대수랑 미적분 1만 하고 공통수학 1, 2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쌤하고 박쌤은 거기에 그 대수랑 미적분 1에다가 공통수학 1, 2 리뷰라고 해서 1학년 과목을 계속해서 복습시켜주는 컨텐츠 커리큘럼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7월부터 11월까지 거의 3달 이상이잖아요. 3달 이상의 기간 동안 대수 미적분 1뿐만 아니라 1학년 과목들도 그렇게 복습한 친구들하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주기적으로 복습하지 않은 친구들이 11월 됐을 때 딱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그러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표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이제 복습 테스트용으로 또는
또는 아예 추가 자료로서 공통수학 1, 2, 1학년 과목을 조금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조금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그것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요 조기 개강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11월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1, A2 정규반으로 고1 정규반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뭐 많은 학생들이 작년 재작년처럼 올라가서 오히려 많이 안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제 설명은 이렇게 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고, 그리고 카카오톡에 이제 제우메스 검색하시면 제 거 채널 뜰 겁니다. 그래서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거기로 좀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 전화번호도 적어놨으니까 문자나 전화 언제든 좀 편하게 주세요. 그러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드린 브로셔에 그 제 수업 진행 방식 그리고 관리 어떤 식으로 되는지, 리포트 어떻게 나가는지, 그 시간 관계상 오늘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렸지만 거기 브로셔에 좀 적어놨으니까 그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심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